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며 세계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양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제2의 냉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만은 어떻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대만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은 대만 민주주의의 비결과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2의 냉전이 시작된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1차 냉전이 미국과 소련의 이념 대립이었다면 제2차 냉전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동북아시아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격돌 지역이 되었죠. 한국과 대만은 공산화를 벗어나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지금도 자유주의 체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마오쩌둥의 이념에 갇혀 있다가 1978년 개혁 개방을 통해 경제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그 이후로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 끊임없이 충돌해왔습니다. 특히 2020년 팬데믹 이후 전 세계는 반중 공조와 군사 동맹을 강화하며 중국 견제에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은 중국의 압박 속에서도 어떻게 자신만의 민주주의를 지켜왔을까요? 대만의 저력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만은 세계적 반도체 생산 허브로서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만 국민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법치라는 범인류적 가치를 중시하며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만의 독특한 선거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선거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한 투명한 선거 관리 방식인데요. 대만에서는 사전투표, 우편투표 같은 방식이 아예 없습니다. 모든 유권자가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해야 하죠. 그리고 투표함은 투표소에서 한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개표도 투표소에서 즉시 진행됩니다. 개표 과정도 독특한데요. 관리원이 투표지를 하나씩 꺼내어 공개하고 후보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런 방식은 창표라고 불립니다. 참관인들은 모든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지만 대만의 개표는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2024년 선거에서는 1,400만 명이 투표를 했고 결과는 단 56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대만의 선거 방식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생기는 불신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 여론 조작과 해킹 위험이 커지는데 대만은 이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은 전자개표기와 부실한 전산망 관리로 인해 선거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선관위의 채용 비리와 사이버 보안 문제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불신이 커졌죠. 심지어 북한과 중국의 해킹 위협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대만의 사례는 한국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대만은 철저히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시스템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간섭에도 단호히 주권을 지키며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죠. 반면 한국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신뢰받는 선거 시스템 없이는 민주주의가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대만은 중국의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선거 관리입니다. 한국도 대만의 사례를 통해 배울 점이 많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제도와 지도자의 책임감이 필수적입니다.